한 사람이 있습니다. 직원은 0명이에요. 근데 사진 만드는 앱 하나로 매달 2억 원을 법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피터 레벨스라고 합니다. 제가 채널에서 여러 번 다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덜란드의 1인 메이커고요. 오늘은 이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걸 우리들이 어떻게 따라할 수 있는지를 5단계로 풀어보겠습니다. 결론은 한 줄이에요. AI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잘 빌려서 조합하는 겁니다. 레벨스가 만든 대표적인 서비스는 포토 AI입니다. 비싼 스튜디오 가지 않고 증명사진이나 프로필 사진을 AI가 직접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핵심은 피터 레벨스 본인이 사진 AI를 직접 개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쓸 수 있게 공개되어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이미지 생성 AI를 가져다가 증명사진용으로 살짝 다듬어서 붙인 겁니다. 그 결과가 월 13만 2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이에요. 출시하고 첫 10일 만에 10만 달러를 벌었고요. 더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2025년 2월에 레벨스는 게임 개발 경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커서를 활용해서 AI 코딩 도구죠. 딱 3시간 만에 브라우저 비행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광고를 붙였더니 17일 만에 월 매출이 8만 7천 달러가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보고 직접 칭찬했을 정도예요. 여기서 핵심은 게임으로 돈 벌라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아닌 분야도 AI를 빌리면 며칠 만에 시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릿속에만 묵혀둔 아이디어를 이번 주에 바로 시제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혼자 그게 되냐? 답은 비용 구조에 있습니다. 레벨스는 포토 AI 말고도 여러 제품을 같이 굴리는데 다 합치면 연 300만 달러, 약 46억 원을 법니다. 근데 운영비의 대부분이 AI 사용료예요. 사람을 안 뽑으니까 월급이나 사무실 같은 고정비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순마진이 87%가 넘습니다. AI가 직원들 몫을 다 대신하니까 매출이 늘어도 비용이 같이 늘지 않는 거예요. 1인 사업의 천장을 깨는 게 바로 이 구조입니다. 근데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AI가 제작비를 거의 0으로 만들면 같은 도구로 누구나 비슷한 걸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차별점은 어디서 날까요? 어떻게 알리느냐? 유통입니다. 레벨스가 진짜 공들인 건 코드가 아니라 10년 동안 쌓은 트위터 팔로워하고 검색 유입이었어요. 레벨스는 자기 매출을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그 투명함 자체가 신뢰랑 트래픽을 만들어요. 실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피터 레벨스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자기 프로젝트 리스트와 수익을 공개한 사이트입니다. 뭐 누구나 들어가 보실 수 있고요. 보시기 편하게 한글로 바꾸면 성공한 게 전체 중에 7%입니다. 성장률이 8%라고 하고요. 꽤 괜찮긴 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게 11개, 실패했다, 명확히 실패한 프로젝트가 19개, 그리고 뭐 비영리 무상으로 진행하는 게 64개, 총 108개 중에서 19개 정도니까 20%가 안 되네요. 대충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성공적이다. 이 사람이 되게 재밌는 게 자기 수익을 다 까요. 이렇게 연간의 매출액이 얼마가 됐는지, 그리고 그 매출이 어떤 걸 통해서 많이 났는지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아마 요 컬러인 것 같아요. 성공, 좋아요, 실패, 신규 해가지고 성공한 프로젝트들 레벨스.io 트위터, 그 다음에 노매드.com, 리모트 오케이, 메이크북, 인테리어 AI, 포토 AI, 제가 말씀드렸던 월 2억 번다는 포토 AI, 바이브잼, 요 정도가 이제 성공 프로젝트인 것 같고, 고 B do it, 요걸 하면 안 되니까 레벨스.io, 푸드맵, 아이디어 AI, QR 메뉴 크리에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리모트 잡 이런 것들은 비영리로 공개한 거라서 뭐 그렇다는 것 같습니다. 전체 프로젝트는 이러하고요. 또 이제 연간 매출이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2006년에 했던 콜센터까지 정리를 해놨어요. 스터디 그랜트 받았던 것까지 넣어놨네요. 지금은 투자해서 수익 버는 게 절반 이상입니다. 그중에 제일 돈을 많이 번 게 이 포토 AI인 것 같고요. 이게 2억 정도 된대요. 그럼 대충 계산을 하면은 한 월 10억 버는 거네요. 아, 대단하네요. 그래서 꽤 성공적인 프로젝트 8개, 그러니까 108개 정도 했는데 그중에 8개 정도가 굉장히 성공적인 서비스라는 거고요. 그중에 11개 정도는 그냥 뭐 돈은 벌지만 고만고만하다. 명백하게 실패한 게 19개. 그래서 성공이 실제 봤을 때 7%다. 화이트 굿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면은 한 17% 정도. 명백한 실패가 18%. 성공과 실패의 비중이 17, 18% 정도로 비슷하네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이제 흘러왔는지를 다 써놨어요. 로테르담 에라스무스 경영대학원을 다녔다고 합니다. 개발자가 아니네요? 경영학 석사를 됐네요. 개발자가 고려대학교 왔었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인생을 바꾼 교환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경영학 학사예요. 밴드 프로듀서, 개발자인데 디제잉하는 개발자가 진짜 많더라고요, 유럽에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걸 만들었는지가 진짜 다 정리돼 있어요. 싹 다 정리가 돼 있고, 사실 이제 이 사람의 마케팅 퍼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트위터 X인 것 같습니다. 수익을 다 까고 있는 게 진짜 재밌는 포인트고, 본인이 한 거니까 이게 좀 더 정확한 수치일 것 같긴 해요. 보니까 포토 AI로 월 10만 달러 벌고 있는 것 같고, 리모트 OK나 바이브제이나 뭐 인테리어 AI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한 10만 불 정도, 전체를 싼 25만 불 정도니까 요즘 환율로 따져봤을 때는 거의 한 달에 4억 버네요. 그리고 아까 저 사람이 이제 썼던 것 중에 4억에 투자 수익이 56%인가 그랬으니까 진짜 10억 버네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 제일 웃긴 게 이 사람 푸사예요. 딸깍하고 있죠. 저도 이게 꿈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꼭
꼭 짚어야 되는 게요. AI가 제작비를 거의 0으로 만들면 같은 도구로 누구나 비슷한 걸 만들 수 있게 되잖아요. 차별점은 사실 유통에서 나는 거예요. 레벨스의 트위터 팔로워와 검색 유입을 만드는 이 플라이휠이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자기 매출을 계속 저렇게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게 그 투명함 그리고 신뢰, 트래픽 이게 이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든 거죠. 좋은 제품을 조용히 두면 아무도 몰라요. 만드는 시간만큼 알리는 시간을 써야 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첫째, 세상을 바꾸는 AI 말고요, 좁은 문제를 하나 골라서 풀어보세요. 레벨스가 푼 것도 증명사진이라는 아주 좁은 문제였어요. 우리가 매번 손으로 반복하는 지루한 업무 목록, 거기에 바로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안서, 고객 응대, 정산표 이런 거요. 시간을 내가 많이 쓰고 있다면 그게 문제의 가능성이 좀 더 높죠. 자, 두 번째 단계인데요. 레벨스가 특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AI를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조립을 잘한다는 겁니다. 챗GPT, 클로드 커서 같은 이미 나와 있는 AI를 가지고 레고 블록처럼 가져와서 붙입니다. 코드는 AI한테 맡기고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알릴지 여기에 집중하는 게 사실 포인트일 것 같아요. 필요한 거는 학위나 유명한 타이틀이 아니고 오로지 아이디어와 속도입니다. 코드는 AI한테 맡기고 본인은 알리는 데만 집중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인데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레벨스의 철학은 한 단어예요. 빨리 출시. 일단 내놓고 시장 피드백을 받아서 고쳐가는 겁니다. 준비될 때까지 반복하는 사이에 경쟁자는 이미 시장의 답을 듣고 있어요. 좁은 문제를 하나 고르고 만들지 말고 빌려서 조립하고 완벽하게 하는 대신 빠르게 출시해서 빠르게 피드백을 한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당장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레벨스의 성공은 한 방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포토 AI에 도달하기 전까지 70개가 넘는 프로젝트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성공한 하나뿐이고요. 가려진 70개의 실패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생존 편향이라고 합니다. 살아남은 것만 보이고 사라진 사람은 안 보여서 누구나 다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실제 있었던 케이스라고 하죠.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온 비행기들의 어떤 부분에 총이 많이 맞았는지, 어떤 부분에 파손이 많이 났는지도 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덧댔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총을 많이 맞은 부분은 맞아도 안전히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죠. 역으로 총 자국이 안 나 있는 부분은 총을 맞으면 떨어지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자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역설적으로 총알 구멍이 많이 난 곳은 냅둬도 되는 부분이었던 거죠. 안전히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이게 생존 편향이거든요. 그래서 잘된 것만 보게 되면은 어떤 부분에서 실패하는지 우리가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도 정말 잘 리뷰를 해야 된다라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올바른 자세,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가져야 되는 자세는 저 패턴을 가져오는 거예요. 빌려서 조립한다, 좁은 문제를 잘 고르고 빠르게 출시한다. 이 패턴이요. 내 작은 문제들을 하나씩 적용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레벨스가 10년 동안 쌓은 유통 자산이 있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통이 없는 제품은 팔리지 않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오늘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매주 손으로 반복하는 일을 종이 한 장에 적어보는 겁니다. 그게 곧 AI를 붙여서 조립할 후보 목록입니다. 레벨스의 증명사진도 다른 사례들의 엑셀 수식도 다 누군가의 지루한 반복에서 나왔을 거예요. 아마 레벨스가 포토 AI를 만든 것도 증명사진은 필요한데 증명사진을 빠르게 만들고 싶어서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실제 작년에 중국의 캔톤 페어를 가야 되는데 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중국은 또 이게 빡세니까 증을 굉장히 규격에 맞춰서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미나이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피터 레벨스와 저의 차이가 나오는 거죠. 피터 레벨스는 불편하네, 서비스를 만들자였던 거고, 저는 그냥 제 거 만들어서 캔톤 페어 측에 제출하고 끝났던 거죠. 이 부분이 차이입니다. 실행을 빠르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러분이 겪은 지루하거나 귀찮거나 하는 문제점들을 한 5개 적고 그 중에서 제일 지루한 거 하나 골라서 챗GPT나 클로드한테 이걸로 상품화할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자, 오늘 핵심은 3줄로 정리하면, 첫째, 1인 사업의 천장이 사라졌습니다. 직원이 한 명도 없더라도 월 2억, 5억, 10억이 가능해요. 둘째, 비결은 천재성이 아니라 잘 빌려서 조립하는 겁니다. 셋째, 이 패턴을 내 문제에 적용하는 거, 그게 안전하고 가장 정확한 적용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억하실 건 하나입니다. 거대한 AI 비서를 만드는 거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좁은 문제 하나를 날카롭게 베는 작은 칼 한 자루가 필요한 겁니다. 만들지 말고 빌리시고요. 크게 하지 말고 좁게 하시고요. 완벽하지 말고 빠르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시리즈물로 제가 가져가려고 합니다. 전 세계의 이런 훌륭한 빌더들, 먼저 앞서 나가는 빌더들을 다뤄볼 건데, 그런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빠르게 캐치하시고 행동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반복 업무를 적어보셨다면 그 중에 AI한테 맡기고 싶은 좁은 문제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지금은 제가 모든 댓글을 다 볼 수 있는 저점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심층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면은 제가 붙여놓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저와 또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인사이트를 주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